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서울특별시의 서남쪽 지역 남구로역입니다. 평일 오후 4시 정도 남구로역 거리를 걸어 다녔는데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은 외국인들이 많았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로 기분 좋게 돌아다니는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사방에서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진 요즘 늦은 점심과 반주를 드시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예사로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대림역만큼 중국 간판이 엄청 많진 않았지만 1, 2년 있으면 대림역 못지않게 이곳도 중국 간판으로 가득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지역을 가보면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중국인의 비자 문제, 그리고 부동산 투자, 국민건강보험 등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지역, 안산, 시흥, 부천, 인천 일대를 걸어다니며 느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지역들을 다니면서 가장 크게 체감한 변화는 중국 간판의 확산입니다. 예전에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지하철 1호선을 따라 중국계 간판과 상점들이 점차 퍼지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음식점을 오픈했을 때 처음엔 간판을 한글로 제작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중국어를 포함시켜 다시 신청했더니 비로소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는 중국과 한국 사이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상호주의가 적용된다면 한국 내 간판도 일정 기준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는 강남 지역에서도 중국인이 자주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핵심 지역까지 그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강남 쪽의 변화도 직접 확인해 보려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구매하는 비율 중 무려 65%가 중국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잉 공급으로 인해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은 한국 아파트에 투자하려는 중국인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이 더 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과 한국인이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상황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2010년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시행되면서 중국인의 투자처로 집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제주도 관광단지 내 5억 원 이상 부동산 투자 시 F2 거주 비자를 부여, 그리고 5년 유지 시 영주권인 F5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최근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이미 1조 2616억 원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제주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기대했던 제주도는 결국 투기성 부동산 매입만 가열되면서 지역 경제가 왜곡되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영주권만 확보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외국인이 영주권만 받으면 국민건강보험 이용, 취업 혜택, 심지어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 내국인은 집 한 채를 살 때도 각종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제의 불균형 속에서 중국 자본은 한국 부동산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인이 급격히 많아진 지역은 공실 증가, 지역민의 이탈,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부정적인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인이 월세를 내며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 상황을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이민 문제나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과 경제 질서의 균형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에는 강남의 변화를 직접 다녀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